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첼시의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런던 더비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감독 간의 몸싸움 그리고 동반 퇴장인데요. 첼시의 토마스 투헬 감독이 경기를 마치고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콘테 감독의 팔을 꺾으면서 성을 냈고 콘테 감독 역시 맞붙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결국 두 감독 모두 퇴장을 당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경기가 어땠길래 두 감독이 이렇게까지 흥분했는지 지금부터 그 사태의 전말, 경기 상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전반 20분 첼시 수비수 칼리드 쿨리발리가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앞서갔는데요. 후반전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 다시 첼시의 리스 제임스가 앞서가는 골을 넣었는데 추가 시간이 길게 이어진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이반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해리 케인이 헤더골로 연결하며 극장골을 넣었고 2대2로 끝난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가 첼시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최근 토트넘은 첼시를 상대로 무득점 3연패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을 끊을 수 있게 됐고요.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준결승 1, 2차전에서도 득점 없이 지면서 주요 경기에서 계속 열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5경기에서 보였던 무득점 전패의 흐름을 끊을 수 있었던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무승부라는 것은, 또 2골을 넣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첼시를 마지막으로 이겼던 것이 2018년의 일이니까 무려 4년째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승점을 얻어온 것은 발전한 면을 봤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자면 사실 첼시가 훨씬 앞선 경기를 보였고 여전히 스트라이커를 보강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좀 결정하지 못했다. 첼시가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기 내용이 반영된 탓인지 끝나고 나서 더 화가 난 쪽은 투헬 감독이었는데요. 공식 기록에서 보실 수 있듯이 경기 종료 이후에 콘테 감독과 투헬 감독이 나란히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두 감독의 사이가 이렇게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투헬 감독은 나는 콘테 감독의 말을 다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난 시즌 펼쳤던 대결에서 두 팀 간의 전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전술이 좋았다 이런 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콘테 감독이 이제 첼시에 진 것은 선수빨 때문이다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이런 부분들을 저격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투헬 감독은 나는 콘테 감독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경기를 시작할 때는 두 감독이 웃으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것은 골을 넣었을 때 이 감독끼리의 반응 때문이었는데요. 첼시가 선제골을 넣었을 때 투헬 감독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서 있는 콘테 감독을 바라보면서 세레머니를 했어요. 와 하고 환호를 지르면서 눈을 바라봤고 얼굴을 바라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에 호이비에르의 동점골이 나오니까 콘테 감독도 응수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투헬 감독을 바라보면서 화끈하게 컴온 하고 소리 지르면서 세레머니를 했는데 여기서 투헬 감독이 달려들어오더니 뭐야 하고 썽을 내면서 경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기심과 또 양팀 코치들이 만류하는 그런 말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어찌됐거나 투헬 감독도 선제골을 넣었을 때 상대 감독을 바라보면서 또 콘테 감독을 바라보면서 세레머니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동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다시 첼시가 2대1로 앞서가는 골을 넣었을 때 투헬 감독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콘테 감독 쪽으로 달려들어갔고 토트넘의 벤치를 지나치면서 질주하는 세레머니까지 펼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토트넘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끝났는데요. 두 감독이 처음에는 악수를 하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두 감독이 손을 딱 잡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 겁니다. 악수를 하고 지나치려는 콘테 감독의 손을 투헬이 안 놔주면서 팔이 꺾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콘테 감독의 팔을 꺾는 것처럼 상황이 됐고 돌아서면서 콘테 감독이 내 손 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둘이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대체 둘은 왜 이렇게까지 흥분한 것인가? 이 과정에서 투헬 감독이 두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데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뒤통수만 보이긴 했지만 콘테 감독이 투헬 감독의 얼굴,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왜 날 외면하는 거냐, 감정이 남아있는 거냐,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나랑 좀 얘기 좀 해,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어찌됐거나 둘이 너무나 흥분했고 달려들고 부딪히는 상황이 됐고 양팀 코치들이랑 양팀 선수들까지도 충돌하는 상황이 되면서 주심이 두 감독을 모두 퇴장시키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극장 승부가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첼시는 이겨야 하는 경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겠고 토트넘은 질 수 있는 경기를 이제 비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이 원정 경기에 가서 결과를 얻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이 경기 전까지의 분위기를 보자면 토트넘이 첼시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양팀 모두 그렇게 소득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경기 내용은 어땠길래 투헬이 이렇게 흥분을 했고 또 콘테 감독은 그렇게 좀 썩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을까? 양팀의 선발 명단을 보면 일단 첼시가 토트넘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오른쪽 윙백인 리스 제임스를 오른쪽 센터백으로 기용했고요. 중앙 미드필더인 로프터스 치크를 오히려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해서 손흥민 선수가 포진한 왼쪽 측면 공격을 막겠다라는 노골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면 토트넘 허스퍼는 사우샘프턴을 4대1로 크게 이겼던 개막전의 선발 명단을 그대로 내세우면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 6명의 선수를 영입했는데 여전히 단 한 명도 선발 출전시키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양팀 모두 3-4-3 포메이션을 썼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라인에 첼시는 리스 제임스와 로프터스 치크가 배치되면서 둘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공수를 오가고 또 수비 커버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침투, 손흥민 선수의 돌파를 커버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고요. 왼쪽 측면에서는 쿨리발리가 왼쪽 센터백, 쿠쿠렐라가 왼쪽 윙백으로 나서면서 또 쿠루세스키 선수의 공격을 거의 완전히 봉쇄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캉테와 조르지뉴가 나섰는데 호이비에르 벤탄쿠르를 상대로 훨씬 더 뛰어난 공 장악력과 공 운반 능력,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첼시가 경기를 지배하는 형태가 됐고요. 전반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제로톱, 스털링, 마운트, 하베르츠가 배치가 됐는데 결정력이 아쉬웠을 뿐이지 중원을 장악했고 측면 역시 첼시가 좀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 피지컬적으로도 앞선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첼시가 원하는 형태의 경기가 됐고요. 토트넘은 말씀드린 대로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선수가 첼시의 수비 그물에 완벽하게 묶이면서 또 케인 선수도 중앙 지역에서 공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됐고 이 세 명의 스리톱이 거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비를 하면서 보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고전했는데요. 결국에는 79분에 페리시치와 교체되면서 내려와야 하기도 했습니다. 골이 필요하고 또 승리를 위해서 더 많은 공격이 필요한 상태에서 히샬리송도 들어오고 비수마도 들어오고 페리시치도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쿨루셉스키와 케인은 남고 손흥민 선수가 빠졌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자체가 좀 아쉬웠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오른쪽 센터백으로 뛴 속도와 힘을 갖춘 이 제임스의 대인 방어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한 차례 유효 슈팅이 있긴 했지만 맨디의 선방에 막혔고 한 차례 슈팅은 수비에 블로킹에 막혔고 드리블 돌파 시도는 두 차례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패스 성공률도 평소보다 낮은 67%를 기록했고 키패스 하나를 기록했던 부분이 있고 또 결국에는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기여하긴 했지만 상대와의 경합 상황에서도 6번 중에 2번밖에 이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스 제임스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속도와 힘으로 손흥민 선수를 거의 밀착 방어를 했고요. 또 이 선수 주변에서 캉테도 와서 조력을 해줬고 조르지뉴도 커버를 해줬고 그 뒤를 빠져나오면 티아고 실바가 배치되어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른쪽 전방에 있지만 로프터스 치크도 오른쪽 윙백과 오른쪽 센터백 자리를 오가면서 손흥민 선수를 교차 방어했기 때문에 힘 좋고 빠르고 기술 좋은 선수들이 에워싸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첼시의 수비 그물에 고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좋은 침투 기회가 있었지만 동료들의 패스 타이밍이 안 좋았고 패스 깊이가 안 좋았던 것인데요. 경기 시작 2분 만에 사실은 토트넘이 강한 압박을 통해서 첼시의 공격 전개를 차단하고 쿨루세스키가 공을 쥐고 올라가면서 역습 기회가 생겼어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전방으로 침투하는데 쿨루세스키 선수가 앞으로 좀 길게 패스를 뽑아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속도를 살려서 이 공을 받아서 문전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패스가 조금은 뒤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잡아서 다시 달려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첼시 수비가 먼저 뒤로 커버를 해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왼발을 잘 쓰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전반 3분에 왼발로 프리킥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골대를 넘어가긴 했지만 양발로 이제는 세트피스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4분에도 케인 선수의 스루 패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이어진 장면이 있었는데 역시 속도감을 살려서 앞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패스가 조금은 뒤쪽으로 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잡고 때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리스 제임스 선수의 블로킹에 막혀서 슈팅이 골대로 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거의 첼시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전반 18분에 계속해서 공을 소유하고 있다가 쿨리발리가 올라와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서 포문을 열었는데요. 전반 19분에는 캉테의 전진 패스를 스털링이 우측으로 깊게 빠지면서 받아주고 뒤로 내준 공 하베르츠가 달려들어서 슈팅까지 연결한 것을 로리스가 간신히 발끝으로 걷어내면서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정말 실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나왔지만 간신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코너킥에서 첼시가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요. 쿠쿠렐라의 코너킥이 뒤로 빠졌고 쿨리발리가 발리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조금 쫓아가서 쿨리발리를 방해해주지 못한 것들이 아쉬운 장면이었는데요. 선제골 실점 이후 전반 22분 만에 토트넘 벤탄쿠르의 빠른 프리킥 전개를 세세뇽이 배우로 침투해서 이어받으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지만 왼발 문전 슈팅이 밴디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막혔습니다.
계속해서 첼시가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날 경기는 득점을 기록하기도 한 쿨리발리 선수가 배후 수비도 좋았고 빌드업 상황에서 패스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좋았다.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적응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 37분에도 쿨리발리의 롱 패스가 바로 첼시의 빠른 공격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패스가 마운트를 거쳐서 문전 우측으로 진입된 스털링에게 연결이 됐고 스털링이 다시 뒤로 빼준 공을 조르지니가 받아서 다시 침투한 마운트에게 패스했고 마운트가 문전 중앙 지역에서 정말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슈팅이 살짝 크로스바를 넘기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실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첼시의 유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계가 너무나 좋았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첼시가 공격을 펼치는 가운데 토트넘은 역습에 의존해야 했는데요. 전반 41분 첼시의 코너킥 공격이 끊겼을 때 손흥민 선수가 흐른 공을 받아서 단독 돌파로 질주를 시도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나왔지만 리스 제임스가 빠르게 쫓아와서 본인이 이미 뒤를 뺏겼기 때문에 노골적인 파울로 잡아서 넘어뜨리면서 경고를 불사한 파울을 범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왔다면 손흥민 선수가 번리전을 연상케 하는 단독 돌파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아쉬웠는데요. 전반 마지막 기회는 역시 첼시가 만들었습니다. 조르지뉴의 크로스를 로프터스-치크가 공격 전방 지역까지 침투해서 헤더를 하려고 했지만 공이 빠져나가면서 계속해서 토트넘의 배후를 노렸던 토트넘의 수비를 흔들려고 했던 첼시의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전반전 기록 살펴보면 첼시가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슈팅도 8개로 첼시가 훨씬 더 많았고 볼 점유율도 68%로 첼시가 경기를 굉장히 지배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콘테 감독은 선수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빠른 속공을 통해서 동점골을 노렸습니다. 지금 장면도 벤탄쿠르에게 시작돼서 케인 선수의 스루패스가 이어졌고 이 케인 선수의 스루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빠른 속도로 따라가면서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맨디의 팔꿈치에 걸리는 아쉬운 그 선방 장면으로 인해서 토트넘의 동점골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후반 12분 선수 교체와 더불어서 전술까지 바꿨습니다. 세세뇽 선수를 빼고 히샬리송을 투입하면서 4-4-2로 전환 케인, 히샬리송, 손흥민, 쿠루세프스키를 전방에 모두 배치했고 데이비스를 왼쪽 윙백으로 올리면서 수비를 포기하더라도 골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결국에는 수비적인 허점을 드러냈는데요. 후반 15분 조르지뉴의 스루패스를 받은 로프터스-치크가 문전 우측까지 돌파하면서 만든 기회 스털링 선수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이 스털링 선수의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어요. 스털링 특유의 부족한 결정력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이 2대0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던 위기였는데요. 그 뒤에 토트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후반 16분 호이비에르의 스루패스를 받은 케인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지만 아쉽게도 이 오른발 슈팅이 골대 옆으로 살짝 빗나갔거든요. 그 뒤 후반 23분에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으로 차단한 공 벤 데이비스에게 넘겨줬고 벤 데이비스가 뒤로 빼준 공을 호이비에르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골문 구석으로 딱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극적으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끌려가던 경기에서 이렇게 역습 기회를 잘 살린 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첼시는 후반 27분 조르지뉴를 빼고 아스필리쿠에타를 투입하면서 로프터스-치크를 중앙으로 옮기고 리스 제임스를 오른쪽 윙백으로 전진시켜서 공격을 조금 더 강화하는 로프터스-치크라는 멀티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포메이션을 바꾸지 않고 공격력을 강화했는데요. 결국엔 후반 30분 제임스의 크로스에 이은 하베르츠의 결정적인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긴 했지만 후반 32분에 공격으로 전진 배치된 제임스가 스털링의 패스를 받아서 다시 한번 첼시가 2대1로 앞서가는 골을 넣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오른쪽 측면에서 클루세스키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쿨리발리의 전진 수비에 파울을 당해서 쓰러진 줄 알았는데 이 장면 이날 경기 내내 몸싸움에 관대했던 주심의 판정 성향으로 인해서 그대로 인플레이가 됐고 흐른 공을 캉테가 받아서 스털링에게 연결, 스털링은 제임스에게 연결하는 신속한 반대 전환 플레이를 통해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서 제임스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 끌려간 토트넘 콘테 감독은 과감한 선수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후반 34분에 손흥민 선수와 벤탄쿠르를 빼고 영입한 페리시치와 비스마를 투입했습니다. 후반 37분에는 로얄까지 빼고 오른쪽 윙백으로 공격적인 루카스 모우라를 배치했는데요. 후반 38분에 캉테까지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갤러거를 투입해야 되는 첼시의 상황이 됐고 첼시가 스털링을 빼고 플리시까지 후반 40분에 투입했고 후반 44분에는 하베르츠를 빼고 브로얄까지 투입하는 등 체력이 소진된 가운데 토트넘이 마지막 순간에 총공세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벤 데이비스가 헤더로 돌려놓고 문전에서 다이어가 헤딩으로 연결한 것 아슬아슬하게 맨디의 선방에 걸리면서 동점골이 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또다시 이어진 코너킥 상황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케인 선수가 정확하게 헤더로 돌려넣으면서 골문 구석을 찌르는 동점골을 넣었고 이렇게 2대2 무승부가 된 것입니다. 경기 내내 사실 첼시가 경기를 주도했고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토트넘은 좀 거친 파울이나 전술적인 파울로 끊어내고 또 역습하는 축구로 승부를 노렸는데 경기를 지배했던 첼시가 토트넘의
비기게 된 상황 속에서 투엘 감독은 많이 언짢았던 것 같고, 또 이 동점골이 나오기 직전에는 코너킥 경합 상황에서 로메로 선수가 쿠쿠렐라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그런 상태에서 VAR이 실시됐지만 노파울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투엘 감독이 화가 났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감독과 악수하면서 팔을 꺾는 행위가 나온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양 팀이 내년 2월 달에 후반기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그 전에 컵대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연이 이을지 모르는 가운데,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가 전쟁 같은 분위기로 유명한데, 이제 토트넘과 첼시의 대결도 뜨거운 런던 더비 축구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토트넘이 첼시전 4년간 이기지 못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고요. 토트넘의 3라운드 일정은 8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코리안 더비가 펼쳐집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맞대결을 펼치거든요.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올 시즌 첫 골을 넣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